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 5학년의 수학 자존감이 수능 성적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들어두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수능 공부를 할 때 이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 분명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학 자존감이라는 거. 언제? 초등학교 5학년 전후. 특히 저는 이제 5학년, 4학년, 5학년 요 사이에 아이들의 수학 자존감이 이 수능 성적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하나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 동영상을 보면서도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문이과 수학 성적 격차 초등학교 5학년부터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생각하면 보통 고등수학, 고등학교 수학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수학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주로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형성된 아이의 수학 자존감이 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야?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야? 라고 이미 결정이 돼요. 근데 그거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과생은 사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과생은 수학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이것도 참 재밌는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수학 교사라는 직업은 수학 교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적어도 고등학교 당시에는 수학을 잘했거나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을 잘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니까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과생과 이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수학 선생님하고는. 하지만 반면에 이 수학을 좋아하는 또는 수학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수학 선생님과 문과생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뭐냐면 문과생에 맞는 교수학 방법을 별도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볼게요. 기사의 맨 위에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초4 수학 성취도 가장 높던 문과 남학생 초부터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라는 건데요. 문과 남학생, 이 문과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자신이 문과 계통, 이과 계통이라고 본인이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문과 남학생의 경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초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가장 낮았던 이과 여학생은 초6부터 두각을 나타내고요. 성취도는 가장 높습니다. 이과 여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학 성취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아니다. 이과 여학생이 이과 남학생보다 오히려 수학 성취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과 여학생, 이과 남학생, 문과 여학생, 문과 남학생 순으로 학업 성취도, 수학 관련입니다. 수학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데요.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이과에도 여학생이, 문과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성취도가, 특히 수학에 대한 성취도가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의 어떤 상식에 비추었을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수학교사 역량에 이과생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향력이 높다라는 건데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수학 선생님의 성향과 이과생의 성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수학 선생님은 다 이과 출신이거든요. 문과 출신이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드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자존감과 수학 실력이 높았던 그런 성향이 이과생과는 맞지만 반대로 문과생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과 성향의 교사와 문과학생 간의 의사소통 차이도 깊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과 성향입니다. 수학 선생님은. 그런데 문과 학생,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사학습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나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교문을 나서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간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날만을 위해서 12년을 달려온 겁니다. 정말 고생했고요. 축하하고 대신에 이제 건강하게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굉장히 2022학년도 수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상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험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이 나눠져서 문과생 따로, 이과생 따로 경쟁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같이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과생들에게 큰 타격이 됐을 거라고 지금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 과목이 큰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했죠.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과도 수학 과목에서 이과생들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이과 학생 간 수학 성취도 격차가 초등 5학년부터 시작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기자가 기사를 쓴 거예요. 문과 학생은 수학 사교육 시간, 이과 학생은 수학 교사의 역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학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못 하는데 반복해서 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성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이과 학생은 사실 이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는 그러니까 반복 학습, 사교육에 대한 반복 학습보다는 선생님의 설명,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어려운 수학 개념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응용력을 키워주는가에 대한 수학 교사의 역량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종단 연구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이과 남학생, 여학생, 문과 남학생, 여학생 이 네 개의 분류로 나눠서 분석을 한 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결과만 본다면 현재로서는 문과 남학생이 339.66으로 제일 높아요. 수학 성취도가. 반면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과 여학생이 407.55로 이과 남학생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문과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364.96으로 문과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 상식을 깨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식으로는 남학생들이 수학만큼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수학만큼은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잘한다라는 상식으로 그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찾아낸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문이과 계열 차이, 초6부터 여학생이 남학생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교과목 특징이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추상적인 학문이라기보다 보니까 뭐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들, 남학생들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밑줄 별표 메모, 나만의 교과서를 만든 다음에 반복학습, 3회 이상의 반복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그런 공부 방법에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침착하게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연구 제목이 나오는데요. 문이과 계열 및 성별 간 수학 성취도, 성장 궤적 비교라는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모 학력, 두 번째가 사교육 시간, 세 번째가 수학교사의 역량.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학력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문과생은 사교육 시간, 사교육에 얼마나 의존했는가, 그것이 바로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과생의 경우는 수학교사의 역량이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론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한번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면 맨 위가 이과 여학생이에요. 이과 여학생은 제일 낮은 성취도에서 출발해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꾸준하게 학업 성취도가 증가함을 할 수 있죠. 사실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거보다 아니에요. 다른 거보다 수학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 자존감을 키우는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럼 수학 자존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수학에 익숙해지는 건데 그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복 학습법이다. 반복 학습법이야말로 수학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복 학습하면 안 됩니다. 밑줄 별표 메모하면서 나만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수학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3회 이상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안 풀리는 문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부 방법을 사실은 이과 여학생이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과 남학생, 문과 여학생, 문과 남학생 순으로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 나는 반대로 수학을 못하는 아이, 나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라는 그 인식, 그게 이제 수학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형성되는 시기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을 거치겠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4학년, 5학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수학 자존감이 형성이 돼 버려요. 고착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되겠고요. 이과 여학생들이 수학 성취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과 여학생들의 수학 공부 방법, 이게 수학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인데 수학 자존감을 키우는 수학 공부 방법을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구간이 문과와 이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시기에 아까도 다시 한번 적어드리자면 이 시기에 어떤 게 형성되냐면 아이들 개개인의 수학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수학에 대한 생각이 결정이 돼버려요 이때.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푼다 안 푼다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수학 개념에 집중해야 돼요. 수학 개념에 집중해서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그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결정된 수학 자존감에 의해서 이후의 수학 성취도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형성된 부정적인 수학 자존감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수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자존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그게 확대됩니다. 이과 여학생, 이과 남학생, 문과 여학생, 문과 남학생 순위, 수학 성취도 순위는 고1까지 그대로 쭉 갑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건데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남학생, 여학생보다 수학을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나 통념이 있었어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표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수학 성취도 성장에 미치는 주간 사교육 효과, 교사와 교사의 수학 교사의 역량 이런 거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과 남학생, 이과 여학생, 문과 남학생, 문과 여학생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문과는 이 사교육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죠? 반면에 이과는 사교육 비중이 낮은 반면에 이 회색 부분이 있죠. 회색 부분이 교사의 수학 교수 역량인데 이 교수의 역량이 수학 선생님의 역량이 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과생은 사교육 시간, 그 다음에 이과생은 수학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건데요. 아무래도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수학교사는 다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과생과 아무래도 거의 일치해요. 수학에 대한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받아들이기 좀 편리한데 반해서 문과생은
수학 선생님들도 수학에 대한 자존감이 낮거나 부정적이거나 수학을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문과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수학 성적에 부모의 학력과 수학 사교육 시간, 그 다음에 수학 교사의 역량, 요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의 학력은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잠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수학에 대한 태도입니다. 공부 태도. 그러니까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면서 일방적으로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갈수록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도 이 표가 있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옆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무조건 외워버리는, 그러니까 밑줄 별표 메모하면서 개념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만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이런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처음엔 잘하다가 암기할 게 무수히 많잖아요. 의미도 몰라요. 계속 하락합니다. 성적이. 그러다 마지막에 약간은 죽으라고 암기하니까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 이런 경향을 띄어요. 정말 그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으로 하면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밑줄 긋고요. 사교육의 효과는 이과보다 문과 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수학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겠죠, 당연히. 그죠?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사교육에서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문과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만 매달리다 보니까 의존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수학 교수 역량이 이과 학생들에는 중요하다. 문과에 비해 이과 학생들에게 교사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수학 선생님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향이 맞아요. 문과 학생이 선호하는 수학 교수법과 이과 학생이 선호하는 교수법이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과 학생은 서로 소통이 되고 이과 학생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교수 방법일지라도 문과 학생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 교사가 문과, 이과 학생의 이해도 수준 및 학습 양식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을 진행하는 원인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과 성향의 교사와 문과 학생 간 의사소통의 차이도 수학 깊이 원인이 됩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했지만 수학 선생님들이 문과 학생의 성향을, 그러니까 수학 자존감에 대한 성향이에요. 이거는 수학 자존감에 대한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교수학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계열 학생들이 수학적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4학년과 5학년 굉장히 몇 번을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요.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나 경쟁적으로 학원에만 보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교육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선행학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4학년, 5학년 때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수학이 재미있다? 수학도 할만하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문이과 계열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구간이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과 학생들의 개인 간 차이에 사교육 변수가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사교육을 받지 못한 문과 학생들을 위해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질 높은 맞춤형 수학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문과 학생이 왜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은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문과 학생이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학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을 못하지만 해야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선. 그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교육에 갔어요. 사교육에서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네 다 알지? 나 문제 풀어. 이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요. 그럴수록 수학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념 이해에 집중해야 됩니다. 개념 이해와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학원은 없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수학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교사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지목됐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과 학생들이 학교 수학 수업에 더 긍정적인 것은 이과 성향이 강한 수학 교사와 문과 학생 간의 수학적 의사소통이 문제일 수도 있는 만큼 문과 학생들을 위한 수학 지도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문과 학생들에게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미 기자님 쓰셨는데 이렇게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써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